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 분명히 저 사람이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캐나다가 왜 싫어? 그러면서 왜 캐나다 살아? 가서 글이나 한번 살며시 남겨놓고 와야겠다고 들어오신 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차 운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캐나다 밴쿠버에 살면 이것 좀 불만인데? 이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 불만인데가 정도가 넘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난 저기 가서 못 살아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살면서도 저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짜증나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거 정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고, 제가 캐나다 밴쿠버를 자꾸 넣는 건 한국 이렇게 해서 여기는 끝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토론토 다르고 퀘벡 다르고 사스카추안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단 기본적인 성향도 다를 뿐더러 법 자체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는 이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 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 80~90% 정도? 이 정도는 다른 주하고도 거의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일단 왜 이렇게 싫으냐? 저는 캐나다 이민 온 지 15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운전하면서 느꼈던 제가 정말 싫고 불편하고 이런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고스트카예요. 고스트카가 뭐냐면 경찰차 중에 경찰차 아닌 척하고 다니는 차들을 고스트카로 합니다. 당연히 경찰차의 어떤 상징적인 여러 가지 구조물이 차에 전혀 달려있지 않고, 제가 얼마 전에는 닛산 패스파인더도 한번 봤어요. 와, 이거는 고스트카가 있을 수 없는 차거든요. 물론 혼다 오디세이도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는 대체적으로 고스트카라고 해도 경찰차로 할 만한 그런 미국 차들의 세단이라든가 SUV 이런 차들 중심으로 고스트카를 구성을 했어요. 단지 심벌 마크나 아니면 형상물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그냥 일반 차인 것처럼 그런 차들 옆에 지나가거나 뒤에 따라 붙었거나 이럴 경우는 당연히 물론 평소에도 준법으로 운전을 하지만 그 차들이 보였을 경우는 더 준법이 가미된 운전을 하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차가 고스트카로 다닌다. 이게 아주 저는 참 별론데, 근데 사실 이거보다도 더 별로인 건 뭐냐면 그들만의 단속 기준인 거예요. 단속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차는 그냥 20km 정도까지는 봐줘요. 그리고 어떤 차는 10km 정도까지 봐주고 10km 정도까지는 봐준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야, 나 50km 존에서 55km 달리다 걸렸어.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거죠. 그리고 5km 정도는 사실 계기판 오차도 나올 수 있는 범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는 100% 항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근데 여기서 팁을 드리면 무조건 항소하세요. 자기가 무조건 100% 잘못해서 걸린 벌금 딱지를 받더라도 항소하면 벌금도 낮아지고 심지어 벌점도 제외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소해서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비쌉니다, 하여튼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고급차, 슈퍼카, 럭셔리카 이런 거 타면서 항소하면 그거는 괘씸죄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 일반적인 차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항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절약 방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이건 좀 멘탈에 관련된 부분인데 일반 운전자들 얘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운전하면서 뭔가 잘못하거나 고맙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잖아요. 뒷차나 옆차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멘탈을 잡아야 돼요. 얘네들이 내가 뭔가를 해줬을 때 고맙다거나 미안하다거나 이런 표시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대하는 순간 스트레스 받고 괜히 걔 가서 얼굴 한번 더 보려고 해서 뭔가 좀 시비 걸 것 같고, 그거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 넘게 여기서 운전을 했는데도 아직도 어떤 순간에는 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인가 봐. 아니,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 거 아니라 제 개인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사실 요즘 문제인데, 이 밴쿠버는 봄이 시작하면서부터 여름 넘어갈 때까지 꽃가루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모든 동네에 다 꽃가루가 어마어마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운전하다 보면, 아니면 내가 어디에 주차해놓고 그 지역에 있다 보면 엄청난 꽃가루를 만나야 할 때가 상당히 빈번해요. 근데 이 꽃가루가 엔진 룸 안에도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룸 안에를 청소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심지어 창문을 열고 달리고 싶잖아요. 그때는 살짝 더워지는 시기니까 에어컨 틀기는 좀 애매하고, 창문 조금 열면 딱 좋은데 그 안으로 꽃가루가 다 밀려 들어와요. 창문을 잘못 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달릴 때 창문을 살짝 열어놓으면 실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기능을 해서 꽃가루가 들어오진 않는데,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정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서행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꽃가루가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들어와요. 네, 특히 알러지 있으신 분들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제가 있었던 거의 20년 전부터 가로수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꽃가루 날리는 게 인체에 좋지 않으니까 그 꽃가루 날리는
있는 나무를 꽃가루 날리지 않는 그 가로수로 다 바꾸는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 대도시나 이런 데는 꽃가루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뭐 여기는 밴쿠버가 캐나다 세 번째, 네 번째 큰 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꽃가루가 어마어마한 곳이 상당히 많다. 뭐 이 정도. 운전할 때 조금 짜증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네 번째, 이거는 약간 좀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 정비 시에 들어가는 인건비예요. 근데 여기 인건비는 이 정부가 어느 정도 지침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어느 사업장 어떤 경우에는 시간당 얼마의 인건비를 정해놨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 정해놓은 것보다 사실은 큰 딜러십일수록 더 많이 받으려고 뭔가의 피를 더 붙이고 그 동네에 그냥 소소하게 작게 정비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인건비를 조금 저렴하게 낮추면서 손님을 유치하는 뭐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싸요. 그리고 비싼 거는 뭐 그렇다 칩시다. 왜냐면 여기는 최저임금도 상당히 비싸고 그리고 그분들도 다 정비하시면서 힘든 일 하니까 경제적인 혜택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이 저한테는 있기 때문에 뭐 그 자체로는 불만이 있다 이런 거보다는 이 시간 산정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한 작업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산정되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100% 다 보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분 만에 할 수 있는 정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법적으로 1시간 아니면 2시간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분 작업해서 10분 만에 차를 받아도 내가 2시간의 인건비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개선이 필요한데 예전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접목이 된 거예요. 하지만 현대사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진단기도 발전이 되고 공구도 발전이 되고 해서 그 작업 시간이 훨씬 더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전 작업 시간을 적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일 애매한 부분이 한 1시간 정도 작업이면 끝나는 여러 가지 작업들, 특히 하체 작업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정해진 작업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라는 거죠. 시간당 예를 들어서 250불이라고 그러면 250불만 내면 되는 건데 아니면 뭐 많아야 500불만 내면 되는 건데 2시간 했을 경우 4시간 비용을 무조건 찰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1000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만. 거기에 부품값이나 뭐 다른 거는 전혀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있는데 개선을 전혀 안 하려고 한다. 이거는 사실 정비하시는 분들도 조금 얘기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3시간 할 작업을 내가 작업을 정말 잘해서 한 1시간 반 만에 끝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한테 2시간 반 동안의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나머지 시간에 그 다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사업자 위주의, 안 좋게 얘기하면 돈벌이, 좋게 얘기하면 뭔가 비즈니스, 그 초점이 맞춰진 건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다. 뭐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인데 우기가 있잖아요. 여기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략 한 9월서부터 한 4월까지는 그냥 매일 비가 온다고 해도 이상기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예 그 우기가 뚜렷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기 때 운전하는 건 너무 재미없습니다. 빨리 달리고 밟고 뭐 코너링하고 일반 길에서 이러자는 게 아니라 일단 비가 올 때 운전하면 시야 확보도 안 되고 그리고 어디선가 물이 갑자기 튈 수도 있고 특히 여기는 노면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옆차나 뒷차에 의해서 앞유리에 물이 튀는 경우 심지어 맞은편에서 오는 차에 의해서도 물이 튀는 경우가 되게 다반사예요. 그러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안전운전에 상당히 방해되는 요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가 완전히 반감됩니다. 그리고 특히 썸머 타이어를 끼고 다니는 스포츠카 아니면 고성능차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이 비 오기 시작하면 타이어가 완전히 잼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토크 있게 운전하고 싶어도 안전함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와이퍼를 자주 틀다 보니까 그 와이퍼 블레이드를 아주 자주 갈아줘야 되는 물론 뭐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귀찮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밴쿠버 같은 경우는 10월, 11월부터는 비 오는 날이면 거의 오후 3시, 4시 이 정도만 돼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비 오는 날까지 운전을 더해지면 상당히 운전이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요. 차 매니아로선 정말 단점인 그런 기후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이 밴쿠버에 오는 비의 모습이 최근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굵은 비들이 많이 내리는데 전통적인 비는 드리즐이라고 해가지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듯한 비가 와요. 그러니까 비의 양은 많지는 않은데 순간적으로 앞유리가 계속 뿌연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오히려 그냥 물방울 자체가 투명해서 뭔가 밖에를 정확하진 않아도 사물 정도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시야는 확보가 되지만 드리즐로 오면 그냥 뿌얘져요. 그러니까 와이퍼를 그 상황에서 자주 움직여야 되는데 와이퍼에 지나간 자리가 바로 뿌얘지니까 정말 시야가 더 많이 방해가 됩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는 거의 느끼지 못하는 비의 질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 매니아로서는 뭐 정말 안 좋은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6번째, 7번째는 조금 작은 부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당하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짜증이 몰려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중에 6번째는 스컹크 냄새예요. 스컹크가 얼마나 있겠냐, 뭐 스컹크가 뭐 발에 치여? 뭐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심심치 않게 길에서 스컹크가 죽어 있거나 로드킬 당한 거죠. 그리고 스컹크가 어딘가에서 뭔가 먼 짓을 해서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느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스컹크 냄새가 실내로 한번 들어오면 물론 무조건 들어와요. 심지어 내기순환 모드로만 해놨어도 냄새가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차가 그 정도로 냄새가 독한데 한번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이거 미칩니다 진짜. 근데 최근에는 마리화나 이 냄새도 스컹크 냄새랑 비슷한데 얘도 한번 들어오면 안 빠져나가요. 정말 미칩니다. 한국에선 전혀 느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이 되는데 사실 좀 더 있어요. 그런데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지수를 많이 줄였고 어떻게 보면 잡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용적으로는 좀 이렇게 수긍이 가는 면이 분명히 있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7번째, 올드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는 자동차 역사가 깊잖아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부러운 경우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1940년대 50년대 사진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전쟁의 폐허상 너무 힘들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서 제 부모님 같은 경우도 일제시대부터 계속 겪으셨던 분인데 그런 걸 보게 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뭔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을 느끼는 사진인데, 이곳에 와서 보면 1940몇 년, 1950몇 년에 어떤 시 그때 봐도 길에 차가 빽빽한 거예요. 물론 차선이 지금처럼 넓거나 포장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차가 빽빽히 있고 사람들이 많이 신나게 다니면서 이런 즐거운 모습, 이런 사진 볼 때마다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한국인으로서. 그런데 그 올드카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길에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올드카 매니아들 장난 아니죠. 갈고 닦고 어떤 차는 엔진도 바꿔가고 트랜스미션도 바꾸고 뭣도 바꾸고 하면서 껍데기는 올드카인데 실제 안에 내용물을 싹 바꿔서 자기만의 차로 만든 차도 되게 많고요. 이런 차들이 뿜어내는 불완전 연소된 매연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매연 냄새가 어느 정도냐면 아침에 냉간시에 가솔린 차들 시동 걸었을 때 불완전 연소되면서 나오는 연기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의 100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그냥 길에 다니면서 계속 뿜고 갑니다. 물론 연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무연이지만 휘발유가 무연이니까. 근데 냄새는 그 냄새가 다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보통 항상 자동차 공기순환 모드를 내기 모드로 해놓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외기로 다니면서 필요할 때만 내기로 하는데 이 차들이 지나가면 내기가 됐든 외기가 됐든 100m, 1km 앞에도 이 차가 지나가더라도 그 냄새가 고스란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바람 부는 날에는 이게 날아가서 괜찮긴 하지만 바람이 안 부는 날에는 이런 안 좋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매연이나 아니면 공기질을 위한 배기가스 정화장치 이런 것들이 무조건 달려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 아니라서 뭔가 하소연도 못하고 컴플레인도 못합니다. 차는 이쁘고 야 저런 것도 신기하네 막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 그 차를 접근해서 그 차 뒤에 따라가면 내 몸은 망가진다. 이런 대자연 앞에서 뚜껑 한번 열고 달리자 해서 컨버터블 사서 루프 열고 그런 차들 뒤에 쫓아가다가 한번 그런 냄새 맡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그런 차들 볼 때마다 그 차에 절대 붙지 않을 정도로 조심하게 돼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런 차들은 배기가스에 관련된 배기가스 정화장치가 좀 법적으로 완전히 제도화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사실 제도화가 돼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법들은 우리나라가 더 잘 돼 있어요. 여러 가지 하여튼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매연에 관련된 건 정말 별로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캐나다 밴쿠버에 살면서 차나 운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은 너무 좀 별로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에 언젠가는 좋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캐나다 밴쿠버에서 운전하면 아니면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께 좀 기억 남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어떤 작은 간접 경험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안녕 바이.